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던 서태지가 등장하며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에 던져진 신선한 충격. 젊음은 자유를 노래했고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이전 세대와는 다른 풍요와 개성을 누리며 자란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학창시절은 교실이 터져나갈 듯한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학생 수는 많았고 교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콩나물 씨로 갔던 그 교실에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산업화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뤄내며 엄청난 자부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시대 정신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의 허리가 되어갈 무렵 시대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97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 칼바람은 세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희망과 패기,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활주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로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의 지난 30년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발전사와 같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확장기에 스카우트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기치 아래 영업을 배웠으며 세계적인 외국계 기업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이력서는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성실한 삶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그에게 이 화려한 이력은 더 이상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5개월간 수십 곳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그가 해왔던 사무직, 전문직 시장은 그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경력은 끝난 것인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를 넘기며 그는 자문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구직 사이트를 헤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7년의 공백.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자격증을 땄습니다. 얼마 전 취득한 따끈따끈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낯선 분야지만 그는 월급은 얼마인지,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메모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의 성적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면 울컥 감정이 차오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토록 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호흡을 가다듬고 멀리 달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대다수는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체감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에 머무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65세 이상을 청년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으며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70세까지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이른 퇴장입니다. 이 짧은 근로기간 때문에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무서워 직원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조급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며 삽니다. 수영선수를 꿈꾸는 아들을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뒤이어 아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돈을 벌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사치였고 아들에게 번듯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중고 거래로 옷을 사입히며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던 기억은 그의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50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이중부양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녀의 학자금, 결혼 비용, 부모님의 병원비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바로 이 50대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세대. 결국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멈추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술학원으로 모여듭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평생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했던 사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모두 기술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굳은 손으로 타일을 붙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는 희망을 봅니다.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굶지는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70세에 이곳을 졸업해 현장에서 멋지게 일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가 그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정된 노후의 동반자,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령자 5명 중 3명은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복지 선진국들의 노인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60대 전반의 고용률이 64%에 달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지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내몰린 강요된 노동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끄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맛보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며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가혹한 이름표를 단 채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위태로운 일자리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과연 그들만의 것일까요? 한 세대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무거운 질문에 답을 찾아야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던 서태지가 등장하며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에 던져진 신선한 충격. 젊음은 자유를 노래했고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이전 세대와는 다른 풍요와 개성을 누리며 자란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학창시절은 교실이 터져나갈 듯한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학생 수는 많았고 교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콩나물씨로 갔던 그 교실에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산업화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뤄내며 엄청난 자부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시대 정신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의 허리가 되어갈 무렵 시대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97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 칼바람은 세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희망과 패기,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활주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로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의 지난 30년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발전사와 같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확장기에 스카우트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기치 아래 영업을 배웠으며 세계적인 외국계 기업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이력서는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성실한 삶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그에게 이 화려한 이력은 더 이상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5개월간 수십 곳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그가 해왔던 사무직, 전문직 시장은 그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경력은 끝난 것인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를 넘기며 그는 자문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구직 사이트를 헤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7년의 공백.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자격증을 땄습니다. 얼마 전 취득한 따끈따끈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낯선 분야지만 그는 월급은 얼마인지,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메모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의 성적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면 울컥 감정이 차오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토록 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호흡을 가다듬고 멀리 달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대다수는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체감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에 머무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65세 이상을 청년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으며 일본은 계속 고용제도를 통해 70세까지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이른 퇴장입니다. 이 짧은 근로기간 때문에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무서워 직원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조급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며 삽니다. 수영 선수를 꿈꾸는 아들을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뒤이어 아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돈을 벌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사치였고 아들에게 번듯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중고 거래로 옷을 사입히며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던 기억은 그의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50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이중부양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녀의 학자금, 결혼 비용, 부모님의 병원비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바로 이 50대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세대. 결국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멈추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술학원으로 모여듭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평생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했던 사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모두 기술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굳은 손으로 타일을 붙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는 희망을 봅니다.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굶지는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70세에 이곳을 졸업해 현장에서 멋지게 일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가 그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정된 노후의 동반자,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령자 5명 중 3명은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복지 선진국들의 노인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60대 전반의 고용률이 64%에 달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지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내몰린 강요된 노동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끄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맛보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며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가혹한 이름표를 단 채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위태로운 일자리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과연 그들만의 것일까요? 한 세대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무거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던 서태지가 등장하며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에 던져진 신선한 충격. 젊음은 자유를 노래했고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이전 세대와는 다른 풍요와 개성을 누리며 자란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학창시절은 교실이 터져나갈 듯한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학생 수는 많았고 교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콩나물씨로 갔던 그 교실에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산업화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뤄내며 엄청난 자부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시대 정신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의 허리가 되어갈 무렵 시대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97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 칼바람은 세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희망과 패기,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활주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로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의 지난 30년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발전사와 같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확장기에 스카우트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기치 아래 영업을 배웠으며 세계적인 외국계 기업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이력서는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성실한 삶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그에게 이 화려한 이력은 더 이상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5개월간 수십 곳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그가 해왔던 사무직, 전문직 시장은 그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경력은 끝난 것인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를 넘기며 그는 자문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구직 사이트를 헤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7년의 공백.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자격증을 땄습니다. 얼마 전 취득한 따끈따끈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낯선 분야지만 그는 월급은 얼마인지,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메모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의 성적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면 울컥 감정이 차오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토록 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호흡을 가다듬고 멀리 달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대다수는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체감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에 머무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65세 이상을 청년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으며 일본은 계속 고용제도를 통해 70세까지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이른 퇴장입니다. 이 짧은 근로기간 때문에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무서워 직원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조급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며 삽니다. 수영 선수를 꿈꾸는 아들을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뒤이어 아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돈을 벌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사치였고 아들에게 번듯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중고 거래로 옷을 사입히며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던 기억은 그의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50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이중부양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녀의 학자금, 결혼 비용, 부모님의 병원비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바로 이 50대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세대. 결국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멈추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술학원으로 모여듭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평생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했던 사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모두 기술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굳은 손으로 타일을 붙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는 희망을 봅니다.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굶지는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70세에 이곳을 졸업해 현장에서 멋지게 일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가 그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정된 노후의 동반자,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령자 5명 중 3명은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복지 선진국들의 노인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60대 전반의 고용률이 64%에 달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지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내몰린 강요된 노동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끄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맛보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며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가혹한 이름표를 단 채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위태로운 일자리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과연 그들만의 것일까요? 한 세대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무거운 질문에 답을 찾아야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던 서태지가 등장하며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에 던져진 신선한 충격. 젊음은 자유를 노래했고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이전 세대와는 다른 풍요와 개성을 누리며 자란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학창시절은 교실이 터져나갈 듯한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학생 수는 많았고 교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콩나물 씨로 갔던 그 교실에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산업화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뤄내며 엄청난 자부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시대 정신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의 허리가 되어갈 무렵 시대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97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 칼바람은 세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희망과 패기,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활주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로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의 지난 30년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발전사와 같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확장기에 스카우트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기치 아래 영업을 배웠으며 세계적인 외국계 기업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이력서는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성실한 삶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그에게 이 화려한 이력은 더 이상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5개월간 수십 곳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그가 해왔던 사무직, 전문직 시장은 그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경력은 끝난 것인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를 넘기며 그는 자문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구직 사이트를 헤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7년의 공백.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자격증을 땄습니다. 얼마 전 취득한 따끈따끈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낯선 분야지만 그는 월급은 얼마인지,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메모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의 성적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면 울컥 감정이 차오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토록 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호흡을 가다듬고 멀리 달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대다수는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체감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에 머무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65세 이상을 청년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으며 일본은 계속 고용제도를 통해 70세까지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이른 퇴장입니다. 이 짧은 근로기간 때문에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무서워 직원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조급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며 삽니다. 수영 선수를 꿈꾸는 아들을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뒤이어 아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돈을 벌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사치였고 아들에게 번듯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중고 거래로 옷을 사입히며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던 기억은 그의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50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이중부양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녀의 학자금, 결혼 비용, 부모님의 병원비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바로 이 50대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세대. 결국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멈추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술학원으로 모여듭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평생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했던 사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모두 기술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굳은 손으로 타일을 붙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는 희망을 봅니다.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굶지는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70세에 이곳을 졸업해 현장에서 멋지게 일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가 그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정된 노후의 동반자,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령자 5명 중 3명은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복지 선진국들의 노인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60대 전반의 고용률이 64%에 달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지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내몰린 강요된 노동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끄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맛보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며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가혹한 이름표를 단 채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위태로운 일자리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과연 그들만의 것일까요? 한 세대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무거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이들에게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던 서태지가 등장하며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에 던져진 신선한 충격. 젊음은 자유를 노래했고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이전 세대와는 다른 풍요와 개성을 누리며 자란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학창시절은 교실이 터져나갈 듯한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학생 수는 많았고 교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콩나물씨로 갔던 그 교실에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산업화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뤄내며 엄청난 자부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시대 정신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의 허리가 되어갈 무렵 시대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97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 칼바람은 세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희망과 패기,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활주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로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의 지난 30년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발전사와 같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확장기에 스카우트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기치 아래 영업을 배웠으며 세계적인 외국계 기업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이력서는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성실한 삶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그에게 이 화려한 이력은 더 이상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5개월간 수십 곳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그가 해왔던 사무직, 전문직 시장은 그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경력은 끝난 것인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를 넘기며 그는 자문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구직 사이트를 헤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7년의 공백.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자격증을 땄습니다. 얼마 전 취득한 따끈따끈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낯선 분야지만 그는 월급은 얼마인지,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메모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의 성적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면 울컥 감정이 차오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토록 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호흡을 가다듬고 멀리 달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대다수는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체감 퇴직 연령은 50대 중반에 머무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65세 이상을 청년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으며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70세까지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이른 퇴장입니다. 이 짧은 근로기간 때문에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무서워 직원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조급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며 삽니다. 수영선수를 꿈꾸는 아들을 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뒤이어 아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돈을 벌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사치였고 아들에게 번듯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중고 거래로 옷을 사입히며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던 기억은 그의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50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이중부양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녀의 학자금, 결혼 비용, 부모님의 병원비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바로 이 50대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세대. 결국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멈추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술학원으로 모여듭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평생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했던 사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모두 기술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굳은 손으로 타일을 붙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는 희망을 봅니다.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굶지는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70세에 이곳을 졸업해 현장에서 멋지게 일하고 있는 선배의 이야기가 그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정된 노후의 동반자,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령자 5명 중 3명은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복지 선진국들의 노인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60대 전반의 고용률이 64%에 달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지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내몰린 강요된 노동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끄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맛보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며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가혹한 이름표를 단 채 준비되지 않은 노후와 위태로운 일자리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과연 그들만의 것일까요? 한 세대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무거운 질문에 답을 찾아야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던 서태지가 등장하며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획일화된 사회에 던져진 신선한 충격. 젊음은 자유를 노래했고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이전 세대와는 다른 풍요와 개성을 누리며 자란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학창시절은 교실이 터져나갈 듯한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학생 수는 많았고 교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콩나물씨로 갔던 그 교실에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산업화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뤄내며 엄청난 자부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시대 정신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의 허리가 되어갈 무렵 시대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97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일상이 되었고 그 칼바람은 세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희망과 패기,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활주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로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의 지난 30년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발전사와 같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확장기에 스카우트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기치 아래 영업을 배웠으며 세계적인 외국계 기업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이력서는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성실한 삶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그에게 이 화려한 이력은 더 이상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5개월간 수십 곳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그가 해왔던 사무직, 전문직 시장은 그에게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경력은 끝난 것인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를 넘기며
그는 자문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구직 사이트를 헤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7년의 공백. 그는 쉴 수가 없습니다.